이를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노태부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상담을 하다 보면 마지막에 항상 듣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결국 나는 돈을 얼마나 갚는 건가요? 라는 질문인데요.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전 동영상을 위에 링크해 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요. 이전 동영상을 먼저 보시고 이 동영상을 보시면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한 줄로 정리하면 본인의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뺀 나머지 금액을 3년에서 5년이라는 변제기한 동안 갚아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잘 갚아나가면 변제기한이 끝났을 때 나머지 채무는 면책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최저생계비인 109만 원은 본인이 사용하고 나머지 91만 원으로 매달 빚을 갚아나가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습니다.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월 200만 원을 버는 이분이 시골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이 조금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땅의 가격은 5천만 원이라고 하고요. 이분의 빚은 1억이라고 합시다. 변제기한을 3년으로 해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3년, 36개월 동안 이분은 매달 91만 원을 갚아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은 3년 동안 36 곱하기 91, 3,726만 원이 나옵니다. 이분이 만약에 회생법원에 저는 매달 91만 원씩 3년 동안 갚을게요. 잘 갚으면 나중에 나머지 채무는 면책시켜주세요. 라고 회생 신청을 했을 때 회생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줄까요? 안 받아들여 준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시골 땅에 있습니다. 이분의 재산이 5천만 원이라는 점에 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채권자의 입장입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받아야 하는 돈을 못 받는 것도 억울한 일인데 아무리 개인회생을 했다고 하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보다도 더 적게 받고 나머지 채권은 모두 포기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 이러한 상황은 채권자에게 너무 가혹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원칙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다 라고 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개인회생을 할 때 채무자가 신청 당시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는 더 많이 갚아라 라는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이러한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존재하는 이유는 채권자를 위해서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해서 채무를 탕감받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날벼락 같은 일이죠. 더군다나 돈을 떼이는 것도 아니고 법에서 정해진 절차와 제도에 따라서 합법적으로 받아야 될 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법원은 채권자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려고 합니다. 이를 반대로 말씀드리면요. 우리 법원은 채무자로부터 최대한 많은 돈을 받아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 기준을 정한 것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즉, 채무자는 자기가 가진 재산보다는 더 많은 돈을 갚아야 개인회생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 봅시다. 본인의 재산이 5천만 원이었던 이분은 결국 변제기한을 늘리셔야 합니다. 변제기한은 3년에서 5년까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5년, 60개월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0 곱하기 91, 5,460만 원이 나옵니다. 본인이 가진 재산 5천만 원보다 많죠? 이분은 변제 계획을 이렇게 세우셔서 회생을 신청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지 회생법원에서 이 변제 계획을 인가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이분이 가진 그 재산, 시골 땅의 가격을 좀 낮춰봅시다. 3천만 원이다 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계산했죠? 36개월 동안 91만 원을 갚으면 3,276만 원이 됩니다. 3천만 원보다 많죠?
만약 이분의 그 시골 땅이 이분이 가진 재산이 3천만 원이었다고 하면 36개월만 갚는 것으로 변제 계획을 내더라도 인가될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엔 땅의 가격을 7천만 원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월 91만 원씩 60개월을 갚아도 7천만 원을 넘지를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분은 월 변제금을 높이실 수밖에 없습니다. 7천만 원을 60개월로 나누면 대략 117만 원이 나옵니다. 실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면 월 변제금이 이 117만 원보다는 좀 더 높게 책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분의 월 생계비는 줄어들게 되는 거겠죠. 여기서 팁을 한 가지 드리면 본인이 가진 재산 중에 면제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는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줄어들게 되고 변제금도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월 생계비는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준비한 얘기는 모두 다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개인회생을 함에 있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는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변제기한은 달라지게 되고 변제기한이 달라짐에 따라서 내가 갚아야 할 금액도 달라지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계산해 보십시오. 다만 실제 개인회생이 진행될 때는 훨씬 더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계산하신 거는 하나의 예상치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작은아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